오늘은 미조 갯바위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겨울비가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겨울비가 내리고 또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그친 것을 보고 오후 출조, 오늘은 미조 갯바위에서 감성돔 낚시를 할 겁니다. 오늘은 새물입니다. 아침 한 11시 경이 간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덜물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그렇게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오후 낚시 덜물을 보면서 지금부터 즐거운 감성돔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감성돔 채비는 낚싯대는 1호 낚싯대 원줄은 2.5호 그리고 목줄은 1.75 목줄을 묶었고요. 찌는 15도 경사찌 B찌입니다. B찌에 전청 수정지를 달고 감성돔 3호 바늘 그리고 봉돌은 2위 봉돌 하나를 물려서 낚시를 하면서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다 보니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홈통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이곳은 좀 바람이 맞바람이 이렇게 맞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좀 오늘 늦게 나오다 보니 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덜물이 되면은 조류가 좌에서 우로 뻗어가는 그런 조류가 생겨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조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조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갯바위 가장자리 제가 내리는 앞쪽에 보면은 조그만한 이런 홈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홈통 안에다가 밑밥을 뿌려 넣고는 갯바위 가장자리를 노리는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라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는 우측 홈통에 밑밥을 뿌리고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바람 많이 분다. 잡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캐스팅에 탐색을 하기 위해서 잠시 던졌다가 건져보니 미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겨울바다 잡어는 망상어나 학꽁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어들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무언가 입질을 받아내었습니다. 망상어구나. 겨울철 대표 잡으라 할 수 있는 어종 망상어와 학꽁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항상 이렇게 바람이 센 바람이든 약한 바람이든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붑니다.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낚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가장 힘든 이유는 원줄이 바람에 이렇게 날려서 채비 내림이 쉽지가 않다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원줄이라는 것은 수중지를 달고 봉돌을 달아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바람과 조류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C자형으로 굴곡이 지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채비 내림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애써서 내려난 채비도 바람이 한번 슉 불어보면은 원줄이 당겨오면서 다시 채비가 이렇게 떠버리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이 바람이 불 때 힘든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뭐 캐스팅도 힘들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채비 내림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럴 때 가는 원줄을 사용을 하면은 좋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특히 겨울철 감성돔 낚시를 할 때만큼은 그렇게 가는 원줄을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내 채비를 바늘의 무게만으로 봉돌도 달지 않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수심까지 이렇게 내려줘야 할 그런 때가 뱅에돔 낚시입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는 원줄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무거운 봉돌을 달아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채비를 내리다가는 뱅에돔을 또 낚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가는 원줄을 사용을 하지만은
감성돔 낚시는 뱅에돔 낚시하고는 또 틀립니다. 뱅에돔 낚시는 밑바닥에 미끼가 밑바닥에 동조를 이루면서 내려가는 도중에 이렇게 입질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내 미끼가 바닥층에 감성돔이 논이고 있는 바닥층 가까이에 이렇게 내려 보내줘야만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감성돔 낚시입니다. 그래서 내 미끼가 내 채비가 바닥에 닿인다는 것은 내려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미끌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미끌림이 생기다 보면은 이렇게 챔질을 하고 하다 보면은 가는 원줄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항상 원줄이 나갑니다. 아무리 그 가는 목줄을 사용하더라도 나이론 사인 원줄과 카본 사인 목줄의 강도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가는 원줄을 사용했을 때는 원줄이 터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굳이 겨울철 감성돔 낚시를 하면서 가는 원줄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바람의 영향은 가는 원줄보다는 조금 받을 겁니다. 받지만은 그것은 봉돌을 하나를 더 단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감성돔 낚시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낚시를 하면서 굳이 가는 원줄을 사용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바람이 불고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재정비해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나오는데요. 배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낸 책자입니다. 즐거운 생활 낚시라는 이 책자를 한 권을 나눠주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안전하고 건전한 즐거운 생활 낚시 해양수산부입니다. 보니까 어종별 포획 금지 체장, 이것은 뭐 많은 낚시인들이 알고 있고요. 낚시 일반 안전수칙에는 구명조끼와 낚시 신발은 필수. 이것은 갯바위 낚시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착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상과 물때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하는 것은 낚시인들은 낚시 갈 때는 항상 기상과 물때를 보고 간다 그죠. 하지만 이것은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할 때 위험한 장소, 물이 드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고립이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 장비를 휴대하세요.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니죠.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행선지와 일정을 알려주세요. 대부분 다 알려주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죠. 일하러 간다 해놓고는 낚시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낚시할 때 음주는 안전사고의 원인, 술 마시면서 낚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출항 전 안전점검은 필수. 뭐 의약품이라든지 구명조끼, 기상 상황 반드시 확인. 기상은 낚시인들은 꼭 보고 나갑니다. 그리고 출입항 신고 철저, 성선 정원 초과, 사고 대비, 위험한 장소 안내는 반드시 거절. 이것은 그 낚시인들이 또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위험한 피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여덩이에 내려서 야영을 한다든지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겁니다. 과속 운항은 안 돼요. 낚시선들 절대 과속 안 하죠. 확 땡기면 기름값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속은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음주 금지. 요즘은 배나 그 낚시인들이 갯바에서 이렇게 술로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단속이 되면은 그 안전사고 예방 뭐 그런 거에서 또 과태료를 문다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음주는 낚시터에서는 갯바에서는 절대 금지. 그리고 뭐 낚시 유해 관리법, 유해 물질. 낚시인들이 점차 설 자리가 자꾸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갈수록 이렇게 단속이라든지 강화라든지 낚시 뭐 유해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낚시인들을 이렇게 숨통을 조우는 그런 뭐 유해한 그런 법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남해 미조 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낚시터가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뒷섬 그리고 반여 여기도 지금 하선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2017년 1월 1일부터는 남해 가천 쪽 그리고 뭐 일부 방파제 이런 것도 지금 출입 낚시인들이 낚시를 할 수 없는 그런 금지 장소로 그 지정이 되어서 그곳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해경 경비정들이 요즘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숨바꼭질을 하는 이런 또 해프닝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가장 낚시계의 큰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SNS에서 이렇게 많이 접해 봤을 겁니다. 2016년도 후반기부터 낚시는 스포츠다 하는 슬로건이 그 휴대폰에 이렇게 계속 보면은 뜨는 것을 보아왔을 겁니다. 그 많은 낚시인들이 이거 과연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는 그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궁금증을 제가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낚시는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그런 일이 2015년도 연말에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이렇게 통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문체부라든지 정부에서 지시가 있었기에 뭐 그런 일이 벌어졌으리라고 봅니다. 낚시 같은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회 낚시단체가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통합하는 그 준비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죠. 그 측에서 낚시는 스포츠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황당한 개변을 쏟아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는 낚시를 체육회 그 정식 회원으로 등록을 거부를 했습니다. 준회원으로 이렇게 강등을 시켜버리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낚시 단체와 낚시인들이 일어서서 낚시가 스포츠라는 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고 항의를 했지요. 항의를 했지만 결국은 체육으로서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정체성이 불투명하다 하여 결격단체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으로도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참 황당한 그런 일이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문체부를 상대로 사단법인 등록 취소 반려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지만은 아직까지 뭐 좋은 소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특히 FTV 같은 경우에서는 SNS를 통해서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낚시는 스포츠다 하는 그런 슬로건을 많은 낚시인들에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낚시가 스포츠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낚시도 스포츠라 하는 것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낚시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속기에 경일기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낚시도 엄연한 스포츠로서 지금은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낚시는 스포츠입니다. 중들물이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강한 입질을 받아내었습니다. 오! 색상은 좀 선명한 그런 색을 띠지만은 꼬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연산이라고 할 만큼 그런 참돔입니다. 그런데 탈참을 보면은 꼬리 부분이 그물에 가두리에서 이렇게 달았죠. 달한 이 꼬리 모양을 보면은 자연산과 탈참은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비록 탈참이지만
한겨울 추위를 잊게 해주는 진한 손맛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수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비지에서 제로지로 바꿔서 봉돌은 지금 이비봉돌 2개를 물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비가 내려가면서 지도 같이 서서히 내려가는 잠길지 조법입니다. 잠길지 조법으로 그냥 서서히 바닥을 내리는 순간에 원줄에서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고 챔질을 했더만은 참돔이 올라왔습니다. 자, 또 왔다. 뭐야? 우와. 무리를 지어다니는 참돔이라 연속적인 입질을 보여줍니다. 역시 참돔 맞습니다. 야, 이 무슨 꽁 대신 닭이라고. 야간 입질이라 입술 끝에 바늘이 살짝 걸렸어. 어민들이 애써서 키운 고기인데 어느 분이 이거 키우시는 건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제가 잡았어. 탈참이 낚여올 때는 어민들이 피땀으로 키운 고기를 낚아낸다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수온기 감성돔 낚는 방법,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온기 때는 감성돔이 입질이 굉장히 얕다. 시원하게 들어가는 입질보다는 굉장히 깔짝이는 지금 낚여 올라오는 이런 참돔, 탈참의 입질과 비슷한 깔짝깔짝하는 그런 입질을 많이 보여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채비를 뿌릴 때도 지도 조금 예민한 그런 형태의 예민한 입질도 캐치를 해낼 수 있는 조금 슬립형의 그런 질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원줄과 목줄, 바늘과 여러 가지의 그런 채비 운영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저수온기 때 감성돔을 낚아내는 가장 중요한 테크닉은 견제 동작이라고 봅니다. 항상 저는 강조를 하는 것이 견제 동작. 물속에 있는 고기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물체, 그리고 이렇게 다른 먹이와 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밑밥과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먹이에는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은 밑밥이 막 이래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면은 주위에도 보면은 먹이감이 굉장히 많이 물속에 이렇게 막 내려오면서 밑에도 깔려가 있고 이런 현상이 되어 있는데, 굳이 바늘에 껴 있는 그 먹이를 먹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제 동작입니다. 내 채비가 물속에서 고기들이 이렇게 먹이를 주워 먹고 움직임이 좀 덜 하더라도 고기들의 그 동물 본능입니다. 동물 본능으로 도망가는 자기보다 약자의 그런 먹잇감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제치두고 그것을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동물의 본능을 이용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내가 먹어도 될 것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생각하기 전에 살짝 이렇게 끌어줌으로써 도망간다 싶어서 팍 이렇게 빨리 겹침으로 해서 입질을 빨리 이렇게 야간 입질을 조금 더 크게 찌가 쑥 내려가는, 아니면 원줄이 쫙 당겨져 가는 그런 입질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 동작은 필수다. 입질이 약을 때 찌를 동동거리면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찌가 그냥 쑥 들어가게만 기다리는 사람과, 항상 이렇게 내 채비가 바닥이랑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수평이 내려갔다 싶을 때는 바늘에 내가 눈을 달고 낚시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는 옆에 감성돔이 있으니까 내가 도망가는 흉내를 내줘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살짝 이렇게 끌어서 다시 한번 놓아주고 하는 동작을 취해줌으로써 감성돔이 먹을 음식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팍 와서 덮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의
가장 핵심 테크닉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끼를 갖다가 입 앞에 갖다 줘도 어떨 때는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잘근잘근 이렇게 씹으면서 안에 알맹이만 쏙 빼먹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이렇게 예민한 그 수온이 저속일 때는 왔어요. 왔어. 설마. 이거 올라오는 모양새가 참돔입니다. 입질을 원줄을 시원하게 가져가는 것이 자연산입니다. 역시 참 색깔 좋습니다. 자연산은 색깔 자체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선명하면서 꼬리도 깨끗하게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은 자연산 참돔입니다. 참돔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어 한 마리가 낚이면 왔어 연속적인 입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감성돔 낚시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출조를 나왔는데요. 가까운 곳에 미조에서 오늘은 감성돔 낚시를 해보았지만 결국은 감성돔 얼굴을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철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감성돔 낚시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감성돔이 수온이 급격하게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이런 철입니다. 이 수온이 조금 이렇게 한 며칠 동안 안정이 되는 그때가 되면은 다시 감성돔들의 그런 왕성한 입질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수온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이런 시기에는 솔직히 감성돔 입질 받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철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멋진 곳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